네,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시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. S&P와 나스닥은 3%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. 이제 한 1분 정도 후에는 미국의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공개될 텐데 나오자마자 또 속보로 전화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계속해서 완화적으로 가져가겠다.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많게는 절반 이상 좀 낮추겠다 관세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시장의 이런 랠리랄까요?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네, 이제 채권 쪽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서의 이런 좀 약점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전의 저점은 좀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스탠스로 계속 좀 브리핑을 드려왔는데요. 확실히 좀 파월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달러에 대한 좀 신뢰도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바로 또 이걸 틀어버렸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입 데이터에서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변화가 되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미국 기업들에서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다거나 혹은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사실상 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시장을 흔들었었던 축이 관세랑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파면 이슈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모두 다를 좀 철회를 해주는 움직임으로 시장을 좀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드 데이터 쪽으로 크게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길게 보면 거의 1년 반 정도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주고받고 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번에도 완전 짧지는 않을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관세 스토리에서 이전 저점이 정말 단기적으로 낙폭이 가했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에서 잘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철회한다거나 줄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은 확실하게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스탠스 정도로 가고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이 본부장님과 함께 나누어 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유럽연합 측에서 이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로 미국의 애플 그리고 메타한테 총 1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거든요. 네.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에 대한 관세 완화 기대감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메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일단 규모 자체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에요. 그래서 네.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일정 부분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관세에 대한 이슈를 앞두고 약간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걸 좀 지연을 시켰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세 이슈를 앞두고 사실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진행을 안 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값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애플의 5억 유로 그리고 메타의 2억 유로가 부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게 좀 위반 사항을 또 60일 동안에 이런 시정을 하지 않으면 또 추가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게 좀 질질 끌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된다면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.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매출의 0.1% 정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최대로는 20%까지 매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10%까지 그다음에 20%까지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또 단계별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 이슈는 추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해당 이슈로 네.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또 되게 피곤해질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세라는 게 사실 이슈가 없으면 개별적인 이슈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관세라는 예민한 상황 하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 혹시라도 이게 유럽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상당히 또 증시가 좋은 분위기에서 약간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걸 트루스 소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좀 봐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조엘 카플란 메타 글로벌 정책 총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러한 조치는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을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엔 좀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
보면요. 미국의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크롬을 계속해서 좀 매각을 해라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좀 넣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상 이게 경쟁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분할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 타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어쨌든 간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게 독점화가 너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, 뭐 특히나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워낙 압도적인데 AI까지 붙어버리니까 이게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독점이라는 이슈에 굉장히 예민하고 관련된 내용들로 여러 번 뭐 과징금 이슈라든지 내용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과 지금 경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영향이 얼마나 좋게 흘러갈까에 대해서는 좀 많이 회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 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애플이나 뭐 삼성전자 기기에 이제 탑재하는 거에 이제 꽤 큰 금액들을 납품을 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 22년도부터 계속적인 내용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이슈로 이게 뭐 여러 번 반복적인 내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결판이 나오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요. 만약에 정말 분할을 하라고 하면은 요거는 좀 타격이 강하게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오픈 AI가 저번에 안 됐었던 게 조금 서운했는지 만약에 매각이 되면은 자기가 또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의향도 밝혔기 때문에 맞습니다. 네, 네. 그런 노이즈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오늘 좀 중요한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. 4월 지표들이죠. 제조업 PMI,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, 그리고 서비스 PMI 등등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를 제외하고는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전반적으로 뭐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나쁜 데이터가 나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나오고 나서 10년물 같은 경우, 국제금리 같은 경우에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도 이제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에서의 세부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했고, 그다음에 기조 자체가 조금은 하락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근데 사실상 미국은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조업 지수가 둔화가 된 거는 분명 이제 향후 데이터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제조업 S&P 글로벌에서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사실상 50을 어쨌든 상회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 데이터가 좀 줄어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 데이터 내용이 저는 완전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물론 최근에 소프트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맞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하드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애틀랜타 GDP 나우에 대해서의 이런 이제 마이너스 폭이 줄거나 아니면 실질 민간 투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실질 소비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의 내용들이 좋게 나오지 않으면 이 서비스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이게 지금 50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는 좀 향후의 데이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데이터 매크로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도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